예,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갖게 해주신 우리 원장님, 또 실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기서도 우리 양 교수님도 뵙고, 또 홍 교수님, 또 정대진 교수님 뵙게 돼서 정말 소중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오다 보니까 흙질도 좀 많이 내키더라고요. 그렇지만 양 교수님 발제문은 미리 보내주셔서 또 다른 분 토론문까지 하나씩 쭉 읽어봤습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발제하신 우리 양 교수님과는 별개로 또 제게 우리 실장님이 숙제를 주셔서 제게 주신 숙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차 당대회에 대한 느낌을 한마디로 얘기해보라 그러면 저는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의 이 대회였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민 대종제일주의, 이민위천은 인민을 하늘과 같이 받들겠다라는 뜻인데,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집권 10년차를 맞는 김정은의 업적을 내외에 과시하고 자신의 지위를 총비서로 등극시켜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수준으로 격상시킨 유일 지배체제를 공고히 해서 흔들리는 이 북한 사회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벤트로 삼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결과거든요. 국방력 강화를 내세웠고 자력갱생의 길을 천명함으로써 서질북한의 미래가 암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홍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남 적화 전략이 불변임을 재확인을 했고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간주했고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관계 개선의 조건임을 천명을 했습니다. 우리 남측을 향해서도 2018년 봄 이전으로 돌아갔다. 한미연합연습 중지, 첨단 전력 도입 중지, 이걸 조건으로 또 다시 한번 내세웠습니다. 비핵화에 관련된 얘기는 이런 반구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대등한 핵 보유국으로서 핵 군축 협상은 할 수 있다. 비핵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이렇게 국방력 강화에 매달리는 의도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사업 총화 보고에서 핵무력 강화 업적을 집중 부각을 했죠. 물론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자인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아주 최고 존엄이지만 굉장히 겸허하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 면은 맞고 한 면은 틀립니다. 실패를 인정했다는 점은 맞지만 그러나 실패를 인정하고 그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는 없다. 다 외부적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제재, 재해, 그 다음에 똑바로 못해서 너희들이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야. 이번에 다시 자세 바로 잡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전술 핵무기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고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을 향한 전략 핵무기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전술 핵무기를 병행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김정은의 입으로 천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중국 칭화대의 그 카네기 센터 자오툰 교수가 분석을 한 칼럼을 아마 보셨을 텐데 여기 그 칼럼의 제목은 수면 위로 드러난 북한의 핵보유 전략과 글로벌 안보에 끼치는 영향인데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국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 들던 시대를 영원히 끝장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북 통일 실현이 핵심 민족의 이익이며 북한이 핵심 이익을
미국의 간섭으로 실현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북한은 전략과 전술 이중 핵 역량으로 미국의 군사 간섭을 막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능력을 키워서 최종적으로 북한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민족 통일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적화 통일이지요. 무력 적화 통일. 그래서 북한이 핵 선제 공격을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물론 자오퉁 교수의 분석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정은은 미래 국부적인 재래식 충돌 과정에서 전술 핵무기를 선제 사용을 해서 전장의 열세를 반전시키거나 이 적, 특히 미국이나 동맹국을 심리적으로 억제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상당히 타당한 그런 주장을 한 것이고, 중국 학자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보면 이번에 전술 핵무기 얘기를 했고, 북한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2019년 이후에 시험 발사를 했던 이스칸데르, 또 에이테킴스, 이런 것들이 전술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정은이 이 국방력 강화를 업적으로 내세우고 힘을 쏟겠다고 강조한 의도를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정권과 체제의 보유의 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 김일성 100회 생일 때 김정은 육성연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김정은이 대남, 대중, 대미 행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은 제재도 풀리고 경제도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결국은 안 된 거거든요. 김정은이 핵무력 미사일 발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촘촘한 제재를 초래했고, 거기에 코로나 자연재해까지, 또 구조적인 모순, 결국은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대 세습 체제에서 누적된 모순, 이것이 결국 지금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근본 원인인 것인데, 그런 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지난 10월달 당 창건 75주년 연설에서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렸고, 또 이번에도 경제 실패를 인정한 것은 북한 주민의 불만을 염두에 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사 역량을 업적으로 포장하고 민심을 달래고, 그것도 야간에, 아주 엄동소란에, 그 야간 열병식을 개최해서 결국 화려한 이 쇼로 북한 주민들을 마취시키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남 적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림수인데, 결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97년 8년 제네바 사자회담에 참석을 했을 때 김계관이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그 적대 정책의 철회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연습의 영구 중단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입장이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핵군축, 다시 말하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합의문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식 핵군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핵군축,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제공하고 있는 해구산 확장 억제 다 철회하고, 그렇게 해서 동맹을 차단시키면 자기들의 이 대남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의 이런 행보는 한반도에서 주인의 위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같은 행보, 공동의 노선과 공동의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남북 대화가 과연 재개되고 복원이 되겠는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 남북 대화가 본물처럼 터졌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중단 상태입니다. 2019년 4월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향해서 중재자니 뭐지 이런 거 다 집어치워라. 민족공조를 우선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6월 김여정을 앞세워서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신선 차단, 연락사무소 폭파, 우리 국민 총격 살해 이런 도발적인 만행을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자, 저는 생각해보면 2018년에 김정은, 북한이 왜 대화에 나왔겠느냐. 이것은 미국과의 접촉 개시를 위한 디딤돌로 남북 대화를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필요를 좀 채워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또 기타 철도도로 현대화 이런 것들을 했지만 사실 핵 문제가 진전이 안 되고 제재가 안 풀리는데 북한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향한 실망이지요. 그리고 또 미국과 직접 대화의 채널이 마련이 된 이상 더 이상 한국의 용도가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보건협력이라든지 대화 제기를 제의했지만 뭐 아시다시피 김여정이 뭐 특등 모조리 또 반드시 계산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은 우리의 공식적인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뭐 2018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전제로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였어도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겠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우리의 기대감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북한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남북관계를 그들도 원할까? 그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교류협력은 문을 열고 교류와 이 협력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럼 개방을 얘기하는 것인데 김정은 체제와 정권이 제1의 우선순위인 북한 입장에서 그런 남북관계 원하지 않는다. 결국 말은 남북관계 발전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남측으로부터 경제적 실리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를 좀 차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미북 협상은 어떻겠는가? 아시다시피 앞서 양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공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과거 3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동안의 핵협상, 북한의 행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면적으로 접근 방식을 다시 잡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참모들 보면 캠벨도 그렇고 블링컨도 그렇고 셔먼도 그렇고 이번에 성킴까지 국무부 차관보로 지명이 됐는데 다 북한 전문가들입니다. 북한의 행보가 어떻고 특히 블링컨 같은 경우 북한의 말 안 믿는다. 그들의 행동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선대선 강대강 미국 하는 거 보겠다. 미국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이 움찔해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CVID, 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명시되어 있는 CVID를 흐트리고 완전히 핵을 제로로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니 좀 동결시키고 줄이는 쪽으로 목표를 축소 조정하면 이러면 비핵화는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제일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조만간 뭔가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상황, 북한의 저는 2년 좀 넘었습니다만 2018년 초에 남북관계가 폭물처럼 터질 때
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는 안 되면서 한미 연합억제력은 망가지는,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협상, 외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연습을 중단시킨 이런 조치들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력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미동맹 흔들리고 억제력은 약화되고 결국 제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동맹의 복원을 기치로 내건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동맹과 공조를 복원시키고 강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새로운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태의연한 얘기, 이를테면 싱가포르 합의가 굉장히 잘 된 거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훨씬 대화가 촉진될 것이다. 아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것을 비판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기서 합의한 것을 출발점으로 하라 그러면 이게 과연 접점이 되겠는가? 라는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북한의 핵무력, 그 다음에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을 확고하게 재천명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미연합억제력, 일부는 전술핵 무기의 재배치라든지 또는 핵공유 협정의 체결, 나아가서는 핵무장도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지만 어쨌든 그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한미 간의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방향을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남북대화 그렇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남북대화를 직접 했습니다만 제가 북한을 관찰하면서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아쉬우면 언제든 나옵니다. 아쉬우면 나옵니다. 그런데 아쉽지 않으면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아쉽게 만드는 일이죠. 우리가 아쉬워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자기의 몸값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제 정부가 1년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이 불씨를 살리고 이 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열망은 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대가 그렇게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의연하게 동맹을 공고히 하고 확고히 하는데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